당신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짓느냐 마느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이 오페라 하우스를 오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에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 중단됐던 오페라 하우스 공사가 석 달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항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연 오 시장은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문화 벨트로 엮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바로 이 역사 문화 벨트 양날개의 중심에서 앵커 시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건립 비용은 부산항만공사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총 공사비 2,500억 원은 롯데그룹 기부금 1,000억 원, 항만공사 800억 원, 시비와 후원금 등 700억 원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역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공공성 측면에서 지원을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성이 낮은 오페라 공연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오페라 하우스 대신 새 이름을 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연이 펼쳐지는 부산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 적자를 메울 수익 사업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오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시민 공모는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8대 부산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의욕은 앞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은 없었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도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장들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아 초선 일색 시의회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된 신임 감사관에게 시의원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여직원들끼리의 호칭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 근무 기강을 지적합니다. 우리 여성 공무원 간에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직장에서 바람직한 게 호칭 사용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산시는 사상 최초로 외부 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라 부산시 현안에 깜깜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쪼개기를 한 거죠. 쪼개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차익을 이래 남기는데 과연 이게 전시용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8대 시의회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장들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아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지난 7일 노기섭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LCT 연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감사를 벌이겠다고 각 언론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련 기사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는데 기사가 나가고 나자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밤늦은 시각까지 의원회관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역대 어느 때보다 의욕이 앞섰던 8대 시의회. 그러나 노력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물은 눈에 띄지 않고 초선 의원들의 미숙함만 부각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오염원 저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마이크로그램으로 7대 광역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올해 9월까지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최고 수준. 부산시는 최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에 준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보가 발령되면 구군의
노면 정수차와 급수차까지 확대 운영하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 공장 연료 사용량 감축.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나서야 하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후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유차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양한 차량에 대한 규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에는 미세먼지를 다루는 6개 팀, 30여 명의 대기 정책과가 별도로 꾸려져 있지만 부산은 고작 4명으로 이뤄진 대응팀이 전부입니다. 인구수가 서울이 3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오염원 대책과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내놓은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단지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일본 오사카시가 2025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은 지난 23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대신 일본 오사카를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륙별 안배가 고려될 경우 잇따라 아시아 국가가 선정되기 어려워 부산 2030 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70년 이후 55년 만으로 2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7년 만에 5연승을 달리며 단독 2위를 이어갔습니다. KT는 오늘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5GX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전주 KCC를 맞아 91대 8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KT는 오늘 승리로 12승 6패를 기록했고 양홍석이 23점, 마커스 랜드리가 21점, 허훈이 11점을 보태며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볼링 대잔치인 제35회 부산시장기 전국 남녀 볼링 대회가 오늘 오후 남구 대연동 대연 킴스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는 남녀 일반부와 대학부, 고등부 등 6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지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엘리트 선수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은 내일 남녀 일반부 개인 결승을 TV로 녹화해 신년 특집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로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면서 한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로 가려던 에어부산 BX146편이 결항되는 등 항공기 1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 지연과 회항이 속출하면서 김해공항에는 수백 명의 발이 묶였고 인천과 김포 등으로 회항한 항공기에서도 승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운항이 순차적으로 재개됐지만 연결편 문제로 일부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모레 부산시 복지건강국과 행복주택 녹지국, 시민안전혁신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수 조정을 마친 뒤 다음 달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